이 책에서 가장 주인공은 이제 인설이라는 사람이에요. 인설. 인설. 예, 인설이라는 사람인데 에디슨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였는데 전기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 보겠다. 돈을 벌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에디슨과 달리 이제 교류 쪽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이제 갑니다. 시카고로 갔더니 그때 그러면 이제 그 대규모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대규모로 만드는 전기는 뭘로 만든 거예요? 거기는 주로 이제 어차피 전기는 예나 지금이나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옛날 과학 시간에 조금 안 자고 들었으면 다들 알겠지만 구리로 감은 코일 안에다가 전자석을 회전시키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지금 2021년도 만드는 전기 중에서 태양광을 제외한 모든 전기는 다 똑같아요. 코일 안에 전자석을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전을 시키는 힘을 뭘로 얻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대부분은 똑같아요. 그것도 풍력 발전을 제외하고 나면 다 물을 끓여서 수력은 아니구나. 대부분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가지고 이 터빈을 돌리는 거죠. 초당 수천 번 돌아가도록 돌리는 건데 그러면 그 물을 뭘로 끓이느냐가 차이인 거예요. 네. 석탄으로 끓이면 석탄 화력, 석유로 끓이면 석유 화력, 그 다음에 뭐 원자력으로 끓이면 원자력, 그 다음에 LNG로 끓이면 뭐 LNG 이런 식으로 연료만 차이일 뿐이지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석탄을 이제 많이 사용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랬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각지에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하면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업체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 나 이 전기 좀 써야겠는데 너 얼마에 시스템 놔줄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즘은 트램이라고 그러죠. 이제 내가 이제 전차를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 노선을 깔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좋은 것 같아. 그럼 업체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업체가 그 트램뿐만 아니고 트램의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까지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콘센트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발전소 하나 있고 자기가 그 서비스하는 그 트램 라인을 따라서 쭉 망을 구성하고 자기만 쓰는 거예요. 그 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따로 전기를 쓰려면 또 딴 데서 또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제. 예. 약간 독립적인 그릇, 아주 작은 그릇. 그렇죠. 공장에서 필요하면 공장 뭐 너가 줬냐, 얘가 줬냐, 뭐 이렇게 갖고 와봐. 너가 뭐가 더 싼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압도 천차만별, 주파수도 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업체가 만든 전기 제품을 B라는 쪽에 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호환성이 제로였던 거죠.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택일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내가 전기를 막 공급을 나름대로 하다가 망해. 그러면 이 시내를 가로질러서 설치해놓은 전기줄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쯤 전에 그 인터넷 막 초반에 공급됐을 때 온 업체들이 나서가지고 시내를 뒤덮었잖아요. 막 그 통신 선로로. 그 모습의 한 10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늘이 안 보일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으니까요. KT 직원분들이 항상 전봇대에 다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봇대는 KT 거인데 사실은 다른 업체들이 몰래 거기다 다 건 거죠. 이제 보면은. 그거 뭐 자르기도 하고 막 그렇죠. 서로 싸우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전기도 이렇게 빼서 몰래 썼잖아요. 그렇죠. 도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압도적으로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친구가 나오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가 관광지로 유명한 그 나이아가라 폭포죠. 나이아가라 폴. 생각해 보면 천연 수력 발전소잖아요. 물이 뭐 24시간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터빈만 잘 들이대면 계속 돌아가면 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석탄 찔끔 떼가지고 떼는 그 당시 기술로 보면은 석탄 찔끔 떼가지고 요만큼 만드는 전기에 비하면 너무 많은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발전소를 만들어 좋아. 야 근데 이렇게 많은 전기를 누가 쓰냐? 그때 또 과잉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를 어디다 팔아야 되지? 이거 쓸 놈이 누구야? 이걸 찾는 게 사실은 더 관건이었어요. 이걸 많이 못 찾았으면 미국의 전력망은 지금처럼 안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세상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알루미늄 업체들이에요. 알루미늄 업체들. 네, 알루미늄 여러분들이 드시는 캔 대부분은 다 알루미늄이죠. 음료수 캔들은 대부분 알루미늄 캔인데 알루미늄은 재생하면은 100% 거의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같은 경우는 재생할수록 품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종이라도 나중에는 뭐 박스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품질이 낮아지는데 알루미늄은
100번, 1000번을 재생을 해도 처음에 새 거 만든 거랑 똑같아요. 어. 예, 되게 좋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알루미늄을 처음 만들 때 흙에서 복사이트라는 데서 알루미늄을 뽑아낼 때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무조건 재생을 해야 돼요. 이걸 한번 쓰고 땅에다 파묻어 버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네. 알루미늄 캔은 무조건 재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저씨들이 제일 열심히 주워 가시는 게 예, 재활용할 때도 캔이에요. 꽉꽉 근데 눌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니들이 여기다가 크게 알루미늄을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꼬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버팔로라는 동네에 이제 알루미늄 업체들이 대규모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알루미늄은 지금 되게 싸잖아요. 그냥 네. 막 네, 쓰는데 네, 네. 미국 워싱턴에 가 보면은 그 오벨리스크 같은 큰 탑이 있어요. 네. 링컨 기념관 앞에서부터. 그럼 그 끝에 보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모이니까 요 끝에를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귀금속으로 덮었어요. 덮었는데 절반은 은이고요, 절반은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알루미늄이 이제 은처럼 비싼 금속이었는데 왜 그만큼 전기를 대기가 힘들었는데 네. 갑자기 여기에 전기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예. 만들기 쉬운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알루미늄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럼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냐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자, 전압은 110V. 그다음에 주파수는 60Hz. 그러니까 교류로 공급을 한다. 라는 게 왜냐면 이 버팔로라는 동네하고 나이아가라 폭포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이를 뭔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송전하는 방법을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10, 220, 60Hz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이제 아직도 110이 대다수고 동네별로 이제 220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 보면 에어컨은 220에 꽂고 나는 것들은 그냥 110에 계속 꽂고 이런 집도 있고. 우리나라는 왜 220인가요? 200 잘 모르겠어요. 사실 들어도. 예전에 110을 썼었어. 예. 네,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을 만들 때는 전압을 높이 만들어요. 그래야 멀리 보낼 수 있고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전압을 높이 보냈다가 이제 보내는데 이게 전기줄이 전기를 잘 통하지만 안에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게 높은 압력을 보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집에서 그 높은 압력을 썼다가는 난리 나죠. 그러니까 낮춰줘야 되는데 110V로 낮춰주고 나면은 이제 저항에 의해서 중간에 사라지는 전류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20 사실 뭐 330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 세계적으로 결정이 됐던 거는 110, 220 정도가 집에서 쓰는 전기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일본과 미국에 따라서 이제 110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뭔가 전기가 너무 이제 귀한 시절이 우리가 옛날에 보내다 보니까 220으로 다시 바꾸자라고 해서 19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반서부터 한 2000년대까지 20몇 년 거의 한 30년 동안 걸려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바꿨어요. 근데 저가 지금 세종에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살던 평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어요. 이사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110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110V하고 220이 섞여 있던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였고 일기 신도시 만들 때 근데 이제 그분이 중간에 이제 교체를 할 때 거부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미국에서 사온 가전제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난 110으로 그냥 쓸련다. 그래서 110, 220이 막 섞여 있어요. 신기하네. 전 용산 사니까 그 이제 아파트가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임대로 용으로도 많이 만들어서 저희 두 개가 다 있어요. 콘텐츠에서 100V, 220V가 두 개 다 있어요. 그거 일본식으로 도란스라 그러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트랜스퍼. 그렇죠. 도란스. 도란스 다 있어. 집에 다 있어. 도란스 어딨냐고. 요즘은 정말 도란스 작아졌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요즘엔 작아져가지고 뭐 그냥 콘센트에 꽂아놓으면 뭐 네. 되는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해외 나가면 이렇게 그 220V 지원 안 하는 곳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병합기 가져가잖아요. 예, 요즘에는 뭐 벤전. 그냥 코드만, 그 코드만 네. 있으면 멀티플러그만 있으면 네. 되는 시절이 외국에서 다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주인공은 이제 인설이라는 사람이에요. 인설. 인설. 어. 인설이라는 사람인데 에디슨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였는데 이 전기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 보겠다. 돈을 벌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에디슨과는 달리 이제 교류 쪽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이제 갑니다. 시카고로 갔더니 뭐 발전기가 한 뭐 큰 것만 해도 한 20개. 그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쓰는 것까지 합하면은 뭐 수백 개가 이제 널려 있고 그다음에 전기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발전기 가동률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5%만 도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시 이제 미국 사람들 사이클을 보면 전기라는 건 등을 키려고 쓰는 거니까 밤에만. 그럼 밤에만 네. 자기 전에 저녁 먹을 때 그게 한 몇 년도 정도였었나요? 그게 이제 20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초반. 예, 네. 20세기 초반이죠. 1900 한 뭐 20년대, 20년대. 네. 15년, 뭐 1910년, 20년, 15년 네. 이제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인설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기계를 만들어서 5%만 돌려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시장이 너무 작다. 그렇죠. 우리가 가동률을 높여서 왜냐하면 어차피 네. 하나의 이 기계를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돌려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도 회사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냥 안 돌리고 막 계속 일을 시켜야지 돈을 번다라고 막 그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인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거를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안 쓰지? 라고 보니까 비싸서 안 쓰는 거예요. 전기가. 예. 네. 그럼 비싸서 안 쓰니까 이 발전기도 비싼 발전기도 놀고 있어요.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이네. 그래서 인설은 이제 여기서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요금을 내리자. 일단 내리자. 일단 내리면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짜리가 아니고 20%, 30%, 50%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전기 요금을 이제 한 10분의 1로 내립니다. 파격적으로. 10분의 1로. 예, 10분의 1로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쓸만하겠다. 전기가 뭔지는 아니지만 비싸서 못 쓰던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다른 그 경쟁 친구들 비해서 본인들은 훨씬 더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네. 발전기 같은 발전기가 있어도 저기는 하루에 1시간 도는 건데 우리는 하루에 한 6시간 돌아. 네. 그러면은 이제 훨씬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설이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 돌리나 오래 돌리나 비용은 비슷하다. 원가는 똑같다. 원가는 비슷하다. 그다음에 발전하는 놈이 결국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까지 다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 집까지 다 연결해 줘야 네. 된다. 그 비용도 다 우리 부담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24시간 계속 전기를 흐르게 하고 그 전기를 계속 쓰게 하는 게 제일 남는 장사다. 라고 해서 전기 가격을 계속 내립니다. 전기 가격을 계속 내리고 공기처럼 뿌려주리라. 그렇죠. 내리니까 사람들이 사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하루에 6시간 돌아가던 게 8시간, 10시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등은 이제 쫙 깔려요.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많이 깔려가지고 네. 또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 저녁 한 10시부터 아침 한 뭐 겨울철 같으면은 아침 한 7시까지 뭐 여름철에도 전기로 안 켜는 시간. 전기 안 켜는 시간. 네. 이 시간에 발전기가 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 시간에 발전기를 딱 끄면 아침에 또 가동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일 없이 혼자 놀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인설이 생각을 한 게 그냥 이거 버리느니 쓸 놈을 찾자. 그래가지고 공장에 갑니다. 당시 공장들은 대부분 다 이제 증기 기관을 별도로 갖고 자기들이 공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전기 이거 쓰세요. 그러면 당신들 모터만 설치하면 소음도 없고 훨씬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가정용 전기의 10분의 1. 그래서 산업용 전기가 심야 싼 전기. 심야 전기죠, 심야 전기. 그래서 이제 낮에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밤에 3교대로 돌아가는 직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밤에 공장을 돌리면 그러면 원가를 그럼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네. 그럼 뭐 사람들 낮에 일하지 말고 밤에 일하라고 시켜야겠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네. 인설이 이제 24시간 전력을 생산하고 가동해서 만드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 거고 네. 하다 보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그만 발전기 100개를 갖다 놓는 것보다 큰 발전기 하나 갖다 놓고 그거를 연결하면 훨씬 여기 100개를 일일이 관리하면 엔지니어 100명 있어야 되는데 네. 한 군데 모아놓으면 엔지니어 한 10명만 있으면 다 되는 문제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 그분이 무척 미워요 지금. 야근을 만든 분. 왜 게으름에 대한 찬양 그런 책도 있잖아요. 항상 보면 전기를 되게 싫어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기망이 쫙 깔리게 그렇죠. 되는 인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인설이 있는 이제 시카고 주변은 당연히 인설 동네니까 자기가 이제 주도했겠지만 저 뭐 캘리포니아나 다른 동네는 미국은 어째 땅이 넓으니까 예.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사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올망졸망한 사업자들을 몰락시키고 다 자기가 이제 독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설이 처음에 시카고에 가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5년쯤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전역에 한 1000개 정도의 전기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8개로 통합이 됩니다. 싹 다 사라지고 정말
그분은 진짜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엄청 뛰어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돈을 막 그래서 네. 막 갈퀴로 긁었죠. 그래가지고 음. 시카고에 보면은 그 45층짜리 지금도 45층 빌딩 보면은 막 우와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1929년에 45층짜리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럭셔리하게 짓습니다. 보면. 야, 돈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먹고. 예.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 시절에 한 방에 이제 몰락을 하죠. 또 그 무리한 또 투자들 많이 그렇죠. 하셨나 예, 보구나. 문어발식 투자, 뭐 음. 지분 투자를 많이 이제 순환 출자 이런 거 해놨다가 네. 한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손 쓸 틈 없이 이제 붕괴를 해버렸죠. 그래서 1938년인가요? 이제 미국도 아니고 이제 프랑스에 가 있다가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역사적인 막, 인물이. 야, 진짜 전기를 굉장히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죠. 말로는 좀 안 좋으셨구나.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에디슨 뭐 그 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산업적으로 그 회사가 꽤 길게 전속이 됐어요.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인설은 그런 시스템 특히 그 사람들이 개인이 쓰는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눈에 잘 안 보이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한 순간에 화려하게 살다가 탁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잊혀진 그러네요. 이제 존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예. 내용이 됐네요. 심지어 사실 우리나라에 발전사에 계신 분들 잘 몰라요. 이 책을 보시면서 우리 원조가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보면. 그럼 전봇대 이런 전철망은 인설이 만든 거다 그렇게 봐도 되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시스템을, 전기라는 것들은 그래요. 어. 발전소에서부터 변전소까지 오는 고압으로 하면 송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변전소에서 집까지 이제 나오는 걸 배전이라고 해요. 배전. 쉽게 말하면 도매 소매예요. 아, 도매소매. 예. 근데 이제 전기에서는 송전, 예. 배전. 예. 그래서 송전은 되게 이제 높은 고전압이고 배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배전 나누는 건가? 그렇죠. 예. 배식, 배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네에서 볼 수 있었던.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전, 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발전사는 하나도 없어요. 발전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얘네들은 송전 사업자예요. 송 배전 사업자예요. 송전과 그래요. 배전만 하는. 유통사업자네. 그렇죠. 유통 사업자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발전은 누가 하느냐? 예. 이제 옛날에 한전이 갖고 있던 발전사들을 자회사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뭐 동부 발전, 서부 발전, 남동 발전 이런 식의 발전들. 그다음에 뭐 한국 수력 원자력 수력 원자력. 예. 원자력 이런 공사. 식으로 예. 이제 만드는 발전 자회사들이 이제 별도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이제 그 민간 GS 파워라든지 이제 민간 사업자들도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전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게 한전인 거죠. 그러니까 한전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전기를 사요. 일단 도매로. 그다음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소매가로 파는 소매가로 거구나. 파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제 그거를 누구 전기를 사줄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력거래소라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입찰이죠. 자 매일매일 입찰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내일 전기가 필요한 게 우리가 70이야. 아마 보니까 이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이 정도 가격인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놈 손들어봐. 그러면 이제 자기 써내는 거죠. 우리 얼마 써내는데 그러면 원칙이 당연히 싼 놈부터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전기 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똑같은 그러면 얘기니까. 그렇게 예. 싼 사람들은 이렇게 다 그렇죠. 한전에서 사드리고 그렇죠. 비싸서 이제 안 팔린 사람 그냥 안 팔리는 버리는 전기들은 거예요? 안 팔리는 전기들은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발전 생산 자체를 안 하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제일 싼 전기가 뭐냐 그러면은 원자력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렇겠죠. 그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원자력은 또 껐다 켰다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원자력이 전체 밑에 쫙 깔려 있어요. 그 위에 석탄 화력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만 해도 봄 가을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사용량의 90%는 채워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렇게 피크가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에어컨 많이 킬 때 뭐 이럴 뭐 때. 그렇죠. 네. 이제 이럴 때 들어가 주는 게 이제 LNG예요. 아.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이렇게 막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평소에 놀고 있던 모든 발전기들이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놀아요 보면은 다 스탠바이 상태고 그럼 스탠바이만 하고 있어도 이 전력거래소에서 돈을 줘요. 왜냐면 놀고 있던 애 깨워가지고 너 지금 빨리 나와서 일해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스탠바이. 일단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앉아 있는 값까지 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럼 가끔씩 이렇게 한여름에 정말 무더위 심할 때요. 예. 막 언론에서 막
전기 공급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들 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모든 발전기가 다 돌고 있는데도 돌고 소모량이 있는데 너무 소모량이 커서 많거나 어. 아니면 큼지막한 놈들 이제 네. 뭐 이렇게 화력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 뭐 이런 놈이 네. 하나씩 이제 갑자기 탈락해 버릴 때가 있어요. 뭐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죠. 어. 원전소. 그러면 이제 1호기 뭐 이러면서 확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라는 거는 생산하고 소비가 실시간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불균형해지면은 이를테면은 공급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수요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주파수가 낮아지면은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게 안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저 안에 들어있는 모터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예. 그래서 저로 우리가 쓰는 기기들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발전 관련되는 이 장비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큰 블랙아웃이 벌어지면 다시 빨리 켜라. 안 돼요. 하나씩 켜야 돼요. 시간이 뭐 짧게는 3, 4일, 길게는 한 2주일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 전기가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전기가 싹 다 나갔어요. 이제 다시 켜야 돼. 네. 다시 켜야 되는데 화력 발전부터 켜보자. 화력 발전소 켜려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쌓여 있는 석탄을 부숴가지고 네. 컨베어 벨트를 돌려서 저 안에다가 차곡차곡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 네. 컨베어 벨트는 어디서 돌리죠? 사람이 날라야 되네. 니아까 싫어가지고 택도 없는 거죠. 네.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요? 그럴 때 이제 아까 그렇죠. 수력 그걸 그러니까 수력 발전소라는 게 꼭 있어야 거군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력 발전이 딱 생산하는 전기는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전기를 가지고 그럼 그 주변 지역의 발전소 핵심적인 지역에 먼저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공급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그 주변 지역 딱 생산하는 그만큼만 일단 복구를 하고 여기서 여력이 좀 남는다 싶으면 이제 다시 그 전기를 또 옆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 꺼졌을 때 우리가 다시 불 켜려고 그러면 성냥불 하나 켜가지고 여기 잘 켜놓은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보면 네. 똑같은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가 수력 발전의 그 비중이 되게 작아요. 왜냐면은 이제 댐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예전에 금강산 때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 별로예요, 그냥. 뭐 소양강 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옛날에는 컸죠. 옛날에는 우리 뭐 충주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댐이고 전력 생산에 큰 기여를 했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원체 이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잘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단가도 비싸고. 근데 이제 그런 수력 발전은 이제 이럴 때 여름 때 에어컨 막 사용량 폭발하고 할 네, 때. 폭발하고 할 때 마지막 이제 카드죠. 되게 재밌는 네. 얘기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인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만들으니까 다 전기로 해서 1950년대, 60년대부터 사람들이 집집마다 전기를 이제 많이 쓰고 또 네. 가전제품이 나오고 가전제품이 나오니까 또 전기를 많이 쓰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흘러왔어요. 그렇게 지구가 파괴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석탄을 많이 원래 쓰다가 이제 석유로 바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가 이제 갑자기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되게 난리가 이제 났었죠. 우리도 사실 그런 오일 쇼크 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다시 석탄으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이냐면은 대규모 발전소들이 전력을 생산을 하고 중앙 네. 통제기관에서 이렇게 보다가 수요가 늘어나네. 그러면 너 스탠바이 큐 들어가 가동하고 너도 들어가고 자 이제 넌 퇴장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몇 개를 조정을 하면 전체 전력망을 유지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전 세계 전력망이에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위협을 받고 있죠. 네, 그 이야기를 2부에서 네. 이제 앞으로 달라질 전기 수급과 정말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통일해서 그리드화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저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제일 큰 비중이 원자력이랬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지금 우린 줄이는 원자력이 제일 크진 않고요. 이제 네. 원자력이 제일 밑에 이제 싸다. 기저 전력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항상 돌아가는. 이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하고 또 네. 어떤 미래는 민감한데요. 사용량이 많아질 텐데 음. 앞으로 좀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다른 네. 그 전력 생산 장치들을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네,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